최근 석유 섹터에서 소리 소문 없이 상승한 LPI의 뒤를 이을 만한 회사들을 재미로 선발해봤습니다. 라레도 페트롤리움. 최근 LPI가 사발로 에너지를 인수한 가격과 파이오니어가 더블 포인트를 인수한 가격을 비교해보면 PXD가 1에이커당 66,000불을 지불했는데 LPI는 1에이커당 겨우 24,000불을 지불했습니다. 큰 덩어리의 유전 땅과 작은 땅의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걸 고려해도 싸게 샀고, LPI가 작년에 하워드 카운티의 자투리 땅을 구입한 가격은 말 그대로 박앤세일이었습니다. 비슷한 가치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인수되면서 프리미엄이 붙은 주가와 일반 주가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부동산으로 비유하면 재건축이 결정난 땅과 그럴 희망만 있는 곳의 가격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걸 고려해도 저번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더블 포인트가 PXD에게 팔린 가격을 참고로 보면 LPI가 최근 미친 상승력을 보였다고 하지만 현재 주가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비싸 보이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동안 LPI의 아쉬운 점은 1. 높은 부채, 2. 망한 올해 해칭 상태, 3. 피어그룹보다 오일 생산량 퍼센테지 부족, 4. 20대 1의 주식 병합 등이었는데 현재로서 경영진의 재치 있는 거래로 인해 1, 2, 3번이 해결된 모양새여서 짧은 시간 안에 전혀 다른 회사가 된 느낌입니다. 최근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서 14명의 직원을 정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2분기에 일회성 비용으로 약 9.8밀리언 달러 정도 지출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LPI는 이미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켈런 페트롤리움. 제가 CPE를 정리했을 때 LPI도 유상증자하고 CDEV도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CPE도 뭔가 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2028년 채권을 새로 발행해서 2023년 채권을 돌려막는 차환용 신규 대출을 했습니다. 새 채권은 이자율이 8%라서 기존 채권의 6.25%보다는 높지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줄줄이 채권 상환 기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과 올해 하반기 해칭 상태도 좋지 못해서 높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도 20% 넘는 양이 해칭되어 있지만 다행히 비교적 높은 가격에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상 가능한 일이었고 유가 상승과 러셀 3000 지수 편입 등의 좋은 소식 덕분인지 리파이낸싱 뉴스에 대한 주가 타격은 없었습니다. 회사 자료에 의하면 내년 말까지 부채 비율을 2.5배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50불대 유가였기 때문에 60불 이상의 유가가 유지된다면 2022년 말까지 부채와 조정 EBITDA 비율을 2배 정도로 낮출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 유가만 60불 위에서 안정된다면 최대 약점인 부채는 더 이상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되고 70불대 유가에서는 주가가 적어도 80불 이상은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매도 세력이 24%가 넘는데 CPE의 고질적인 부채 이미지가 점점 희석될수록 숏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생산량 중 오일 함량이 64% 정도이고 NGL을 포함한 리퀴즈로 보면 80%가 넘기 때문에 피어그룹 중에서도 프리미엄 유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이 제로이긴 하지만 미들랜드의 하워드 카운티의 자산도 많아서 LPI랑 합병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CPE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카리조와의 합병으로 상당히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엄청난 부채로 현재는 전부 개발할 돈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능력 이상의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고 요즘 같은 높은 유가와 퍼미언의 인기를 생각하면 그 중에 일부만 팔아도 부채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살아남기 모드가 끝나고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1년 동안 LPI보다 더 오른 CDEV나 SM 등을 넥스트 LPI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외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언급하는 회사들은 현재 유가보다 많이 싸 보이는 주식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기 주가는 펀더멘틀보다는 센티멘트나 매니퓰레이션으로 조정되기 쉽고 어떤 트리거가 되는 인수, 합병 또는 실적 발표 등의 뉴스가 필요할 겁니다. 옥시덴탈. 워낙 사이즈가 큰 회사라서 시총이 겨우 1빌리언 달러 정도인 LPI와 비교하는 건 어렵습니다. 옥시의 가장 큰 장점은 오늘 언급하는 어떤 다른 회사보다
시점보다도 유명하다는 점입니다. 오일 섹터에 관심이 없는 캐주얼한 투자자들도 워런 버핏이나 칼 아이컨 덕분에 옥시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정도이니까요. 주식은 미래의 인기 투표라는 관점에서 이미 다른 주식들과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하지만 독보적으로 많은 부채와 주가 이석으로 인해 유가가 $70를 넘은 상황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CPE처럼 자산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생산량을 못 늘리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옥시는 논코어 자산 판매가 고려 대상이 아닌 비즈니스 플랜의 일부이기 때문에 현재 유가가 많이 회복된 시점에서 이른 시일 안에 좋은 소식들이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배당 조정 같은 건 아마도 부채를 최소 $10빌리언 정도 줄이기 전에는 꺼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장기 채권에 대한 현금 입찰을 제한하면서 부채 상환 계획을 하나씩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채 입찰 제한이라는 건 회사의 채권 보유자에게 특정 가격과 시간에 지정된 수의 채권을 환매하겠다고 제안하고 제안에 응한 양의 부채를 소각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현금 입찰의 장점은 액면가보다 싸게 기존 채권을 폐기할 수도 있고 남은 기간보다 빨리 폐기하면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본 비용이 감소합니다. 1년에 나가는 부채 이자만 해도 약 $1.6빌리언로 현재 LPI 시총보다도 많습니다. 다운스트림의 케미컬 비즈니스나 미드스트림 사업, 그리고 탄소 캡처 비즈니스 모델 등은 칭찬할 만합니다. 특히 케미컬 사업으로 PVC 등 여러 제품을 취급하지만 그중 가성소다는 알루미나, 펄프 및 제지 산업은 물론이고 비누와 세제의 핵심 공급 원료인데 이게 사실 옥시의 효자 품목입니다. 버밀리온 에너지, LPI가 지난 3개월간 173% 오르면서 시총이 비슷해지는 동안 VET는 겨우 16% 올랐습니다. 옥시와는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도 비슷하고 특히 자산 인수 때문에 눈덩이처럼 늘어난 부채와 좋은 FCF를 생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거의 매달 업데이트된 투자 자료를 올리면서 홍보도 열심히 하는 중인데 주가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7월 자료를 보게 되면 WTI 유가 67불, 천연가스 3불 기준으로 같은 캐나다 피어그룹보다 월등히 좋은 FCF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해칭이 적기 때문에 유가가 오를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옥시와 다른 점은 따로 팔만한 자산이 없고 유전이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합병 타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유가가 60불대를 유지하면 FCF의 힘만으로 늦어도 1년 뒤에는 부채 비율이 목표치인 1.5배 정도로 낮아질 거고 그러면 배당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현재는 유가가 70불 위로 올라와서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생산량의 46%가 천연가스이고 FFO에 미치는 영향도 천연가스가 32%인데 현재 미국도 그렇지만 캐나다 알버타 가격이 4불을 넘겼고 특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인 TTF는 12불을 넘기면서 미친듯이 상승 중이기 때문에 실적은 끝내주게 나올 겁니다. VET는 옥시와 달리 작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주가 희석이 없었고 현금 흐름 또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부채 또한 스파르탄 에너지나 미국 자산 인수로 늘어난 거라서 높은 유가만 유지되면 부채 부담을 뛰어넘는 인수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아일랜드의 해상 천연가스 유전을 제외하고 프랑스나 독일, 네덜란드 유전은 아무래도 친환경 정책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압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유전은 가까운 거리의 주 거래처였던 BP 정유소가 100%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송유관이 연결되지 않은 조금 더 먼 거리의 정유소로 트럭을 이용해서 수송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면서 비용이 살짝 증가했습니다. 아니면 탄소세 같은 직접적인 제재가 생길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주가가 아직은 10불은커녕 9불 벽에 막혀서 헤매고 있다는 건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높은 월 배당으로 유명했던 회사의 배당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배당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으로 주가가 12에서 14불로 많이 내려왔던 터라 부채 비율을 낮추고 배당만 돌아온다면 그 정도 주가 돌파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즉 좋게 생각해서 유가만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 늦어도 지금부터 내년 하반기까지는 최소 50% 정도 주가 상승과 상승한 주가 기준으로 연 7에서 8% 정도의 월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유가가 상승할수록 그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즉 펀더멘틀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천천히 사 모으거나 다른 주식에서 로테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것처럼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VT의 또 다른 장점은 발행된 주식수가 피어그룹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배당 주기도 좋지만 인수합병에도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많지만 2024년까지 부채 상환 기간이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아마도 옥시와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이 월스트리트의 알고리즘이 만족할 정도로 낮아져야 움직일 것 같습니다. AMPY와 REI 이미 저번 시간에 소개했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올해 해지가 가장 엉망인 회사를 뽑으라면 이 둘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내년에도 비교적 해칭이 많은 편이고요. 그나마 AMPY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오일 생산량의 120%나 해칭되어 있는 REI보다 나은 편이고 요즘 가격이 많이 오른 NGL 생산에 해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둘 다 현재 유가 대비 저평가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해칭은 길어야 1, 2년이라 미래를 보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 주가는 기대보다 움직이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AMPY는 제가 최근 며칠 동안 CPE와 함께 가장 비중을 많이 늘린 주식 중에 하나인데 잘한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 규모보다 너무 다양한 위치에 유전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 유전들의 생산 방식도 제각각이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행이라면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있는 해상 유전은 연방 수역이라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아시스 페트롤리움 5월 말에 퍼미언의 델라웨어 유전을 팔고 북쪽 윌리스턴 단일 유전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70% 정도의 지분을 보유 중인 미드스트림 업체인 OMP의 10% 정도 지분을 시장가보다 싼 가격에 주식 공모로 팔아치우고 특별 배당 형식으로 자기 주주들에게 주당 4불 나눠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조용히 잘 나가던 OMP 주가는 수직 낙하하면서 폭탄을 맞았습니다. OAS가 파산보호 갔을 때도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주가가 동반 하락했던 OMP 주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현재 OAS는 두 가지 자산을 판매하면서 얻은 현금으로 특별 배당을 만들 정도로 재무 상태도 좋고 FCF 포텐셜도 좋아서 현재 3개월 동안 70%가 넘게 올랐음에도 여전히 장기적으로 저평가로 보입니다. 화이팅 페트롤리엄 WLL은 여러모로 OAS와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파산보호 신청해서 살아 돌아왔고 북쪽 백켄의 윌리스턴 유전이 주력입니다. 거기다 두 회사 모두 올해 말까지 순 부채를 제로로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재무표도 깨끗하고 DAPL 송유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까지 똑같습니다. 올해 해칭은 오일과 천연가스의 약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정은 OAS랑 비슷하지만 개인적으로 현금이 많은 OAS가 약간 더 저평가로 보입니다. 현재 제 석유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미국 쪽은 최근 LPI를 약간 줄이면서 CPE와 AMPY를 많이 늘렸습니다. 캐나다 쪽은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OBE를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상위 5개 주식은 대부분 도박 주식이고 서부 항구를 통한 아시아로 LNG 수출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캐나다 천연가스 포텐셜을 좋게 봐서 관련 주식들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40밀리언 달러도 채 안 되는 미국 초소형 오일 주식인 GBR과 CEI는 정보도 얻기 힘들고 주가 변동이 심한 순수 카지노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로 얼마 넣는 게 아니라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